오늘은 담적 치료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담적은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는 기능성 위장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에는 내시경 검사도 포함됩니다.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위장과 대장의 속을 봤을 때 염증이나 궤양, 종양이 없는데 속이 불편하니 신경성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럴 때 담적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담적이 기능성 위장병의 주된 원인인 만큼 담적 치료를 하면 소화기 관련 증상도 빠르게 호전됩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담적이 있으면서 점막의 염증까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반성 위염, 미란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여기에 속합니다. 점막에 염증이 있지만 역시 담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담적 치료를 하면 위산 역류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식도염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 있을 때에도 담적 치료를 하면 위산 과다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니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점막의 염증이 너무 오래되어 만성화된 경우에는 담적 치료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발의 식도를 동반한 오래된 역류성 식도염은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명치가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가슴이 따갑고 쓰라리고 귤이나 사과, 김치도 못 먹을 정도로 화끈거린다거나 공복이나 새벽에 속이 쓰려서 잠을 깨는 증상이 있다면 이럴 때는 바로 담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된 점막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효능의 한약재는 맵거나 쓴맛의 한약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속이 아프고 불편한데 이런 자극적인 맛을 가진 한약재를 먹는다면 이런 한약재가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막을 치료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점막을 치료하는 한약재는 제산의 효능이 있거나 끈적한 성분을 함유한 것입니다. 이런 한약재들은 속쓰림 등의 점막 자극 증상을 치료할 수 있지만 과다 복용 시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을 치료할 때에는 점막 회복을 빠르게 하겠다는 생각에 점막 치료를 과하게 하여 더부룩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위장병 때문에 내원한 분들이 양배추를 먹었더니 속이 더 더부룩했다거나 생강을 먹었더니 속이 쓰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담적 치료를 먼저 해야 할지 점막 치료를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담적 치료와 점막 치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위장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입니다. 혹시 담적 치료 중 또는 점막 치료 중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셨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순서와 방향을 조절하면 오래된 위장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